자, 이제 7번째 시간이요. 점유권부터 공동소유악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점유권의 추정적 효력이에요. 자,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유의 태양이 4가지가 추정이 됩니다. 여기 틀렸어요. 소유의사 추정됩니까? 소유의사 추정되나 안 되나? 안 돼? 왜 안 돼? 자주 추정이 가장 중요한 건데 되잖아요. 자주 추정되고 선의 추정되죠. 요게 안 되죠. 요게 여기 잘못됐지. 무과실 추정은 안 되죠. 평온 공연도 추정되고. 그러니까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과실이 없다. 과실 없이 점유했겠지라고 추정되지는 않죠. 요게 추정이 안 돼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추정할 때 무과실만큼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걸 맨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수에서 패소를 하면 틀린 거. 언제부터 악이자? 패소가 판결이 확정된 그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 틀렸죠? 언제? 소재기시로 소급시켜서 악의자가 됩니다. 과실 취득을 목적으로 소송을 지원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소급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지만 점유의 승계가 입증이 된다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야. 그 다음에 저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서로 땅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갑은 등기부에 소유자라고 나와 있어. 내 거잖아. 네가 무단점유자야. 내놔. 이거고. 을은요. 내가 점유하고 있잖아. 내가. 네 등기가 무효등기야. 말소나 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누가 소유권자라고 추정을 받을까? 이 상황에서는요. 응? 등기된 사람이. 왜요? 주목할 것이 토지라는 거죠.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동산이라면 시계 같으면 점유하고 있으면서 내 거다라고 하면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해주지. 하지만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다고 소유권 추정을 해주지 않고 등기에 추정력이 부여되는 거지. 틀린 거 한번 볼까요? 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을 때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겠지라는 추정 규정에 따라서 점유자인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 X이고 제대로 된 말은 갑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을 때 점유의 권리 추정력을 얘기해서는 안 되죠. 부동산에서는 무엇의 권리 추정력? 등기의 권리 추정력에 의하여 등기부의 소유자라고 등기되어 있는 갑이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되죠. 점유를 보고 점유할 권리가 있지라고 하는 추정 규정은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다? 동산에만 적용되고 토지 같은 부동산에는 그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무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렇게 갑이 맡겨놓은 집을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맞춰서 자기 집인 것처럼 팔아버려가지고 모르고 샀어. 무효등기지 뭐. 그래서 미국에 한 1년 갔다 와가지고 소유자가 귀국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소유권에게서 달라고 그러면 처음엔 버티겠지만 돌려줘야 되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첫 번째, 과실취득 문제인데 선의의 점유자라면 점유물로부터 저 건물에서 생기는 수취한 과실, 뭐 집세 받은 거 이런 것들은 회복자에 대한 관계에서 반환해야 될 부당이득이 되지 않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인정이 되죠. 악의 점유자는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되기 때문에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이 점유 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죠? 그렇죠? 뭐 1년 정도 살다가 돌려주게 될 때 얘가 선의였으면 1년치의 집세, 사용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없습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말의 어감은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남의 물건을 그렇게 막 써가지고 그 소유자한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사용으로 생긴 이득은 돌려줘야 된다. 말 멋지죠, 이거요. 멋지지만 틀렸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의 귀책 사유, 고의과실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되었을 때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는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인데 선의자 내가 이 건물에 임차권이 나한테 있다고 오신했다든지 착각했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럴 때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을 해야 하죠. 틀린 건 이렇게요. 선의의 점유자이기만 하면 소유의사가 있냐 없냐 관계없이 현존이익 한도내에서만 배상하면 된다. X. 선의인데 현존이익 한도내에서 배상하면 되는
배상 책임이 주는 경우는 선의이면서 뭐죠? 자주. 선의이면서 자주. 선의이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소유의 의사를 가진 선의의 자주 점유자.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고 오신한 자. 이거 내 거라고 착각한 자. 그 사람만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다면은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적인 필요비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죠. 왜? 물건을 사용하면 이익을 얻었을 테고 그 사용 이익은 무엇에 준하는 것? 과실에 준하는 거니까 과실을 취득한 것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통상적인 필요비 상환은 청구 못하고 특별 필요비라든지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 풀었나? 잠깐만요. 그 다음에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는 할 수 있죠. 자,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비용 상환의 문제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선악을 따지지 않고 악의의 점유자도 비용 상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이 회복자는 자신의 선택, 회복자 자신의 선택이죠. 선택은 회복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점유자가 지출한 금액 또는 그 값어치의 증가액 중에 서로 다를 건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은 채무자가 하죠. 돈을 주는 회복자가. 적은 쪽을 아마도 선택을 해서 상환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신 판례인데요. 2018년도면 최신이죠. 우리 법학의 세계에서는. 유익비 상환에 있어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하고 그 지출해서 값어치가 현존 증가액은 서로 상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를 썼다라든지 아니면 값어치가 얼마가 증가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요. 336번은 제가 뭐를 쭉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책에 나오죠? 그림입법 162페이지에. 각종 비용 상환 청구권. 내가 전세권자면 310조에 따라서 310조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상환 청구 못하죠. 유익비는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전세권 소멸 시에 상환 청구할 수 있죠. 내가 임차인이면요.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유치권자면 325조에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유익비도. 이렇게 내가 물건에 돈을 쓸 당시에 전세권자였어. 내가 유치권자였어. 내가 임차인이었어. 이렇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비용 상환에 대해서는 제각각 해당 조항이 따로 있어 없어 저렇게 있고. 그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의 이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점유자의 이야기다? 무단 점유자. 점유하면 안 될 사람이 점유를 한 거야. 자기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줄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돈을 쓴 거에 대해서 돌려받는 게 민법 제203조로 돌려받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 점유자가 이 물건에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계약 관계 등에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을 가졌다네. 가졌으면 나는 임차인이거나 지상권자거나 뭐 전세권자거나 그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 203조를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말을 꺼내면 안 되지. 그 계약 관계 등의 상대방 임대인에게 설정자에게 해당 법조항이나 그 법리에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계약관계의 상대방이 아닌 회복 당시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를 붙잡고 203조에 따라서 당신하고 나하고 점유자 회복자 관계예요 라고 주장하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203조의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는 내가 이 물건에 돈을 쓸 당시에 내가 점유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을 때, 무단 점유자였을 때, 그자가 현재 소유자에게 이 물건을 돌려주게 될 때 그때 203조를 내세워서 비용 상환을 청구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 자체를 보호하는 자력구제 정보 청구권. 사기에 의해서 사기를 당해서 물건을 인도 내어줬다면 적어도 점유를 침탈당한 것은 아니죠. 따라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는 언제만 행사하는 거죠? 점유가 뭐 되었을 때? 침탈, 빼앗겼을 때만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빌려줬어요. 빌려줬으면 얘가 무슨 점유자? 간접, 얘는 직접. 근데 이 병이 얘를 두들겨 패고 노트북을 뺏어버리면 이게 침탈이잖아요. 그러면 직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둘 다 할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상황은 침탈이 아닌 거지.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점유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빼앗긴 게 아니고요. 내 빌린 노트북을 자기 거라고 팔아먹은 거야.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자기 뜻대로 내어준 거지. 이것은 침탈당한 거다, 횡령을 한 거다. 횡령을 한 거예요. 이때는 간접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는 제3자에게 그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죠. 얘는 침탈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횡령일 뿐이죠. 그 다음 이건 그림을 볼까요? 점유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 자, 갑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을 을이 침탈 빼앗았어요.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에게 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오토바이를 얘한테 넘기고 얘한테 넘겼는데 얘는 침탈 사실을 알고 넘겨받았고 모르고 넘겨받았으면 알고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모르고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알고 넘겨받은 사람에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이제는 할 수가 없다. 선의의 특별 승계 내에 점유가 넘어가는 순간 이 점유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되찾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점유를 침탈한 자의 특별 승계인은 그 침탈 사실을 알고 특별 승계를 받았을 경우에 하나여만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고 선의일 때는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죠. 자, 갑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을 을이 침탈을 했고 모르는 병에게 점유를 넘겼고 그 다음에 이를 알고 있는 정에게 또 넘겼고 이럴 때 갑은 지금 현재 점유자인 정에게 점유권에게 해서 내 빼앗긴 물건입니다 라고 돌려달라고 청구하지는 못하게 되죠. 그렇죠? 중간에 선의의 특별승계인이 끼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1년이잖아요. 점유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이요. 1년은 출소 기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를 지켜야 됩니다. 재판상으로만 점유물 반환 청구권 도리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유일한 출소 기간이죠. 우리 민법에 나오는 여러 기간 중에 저 기간 내에 꼭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를 행사를 해야만 하는 유일한 출소 기간이에요. 점유 보조자, 가정부 점원은 점유자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뭐 떼강도가 들어왔거나 막 그럴 때는 자력구제권을 행사를 할 수는 있고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무슨 말이냐?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빼앗아 갔어요. 두들겨 패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빼앗은 사람이 이 물건 주인인 거야. 얘가 무단 점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 신사적으로 달라 그랬는데 얘가 막 메롱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메롱을 만들어 버린 거지, 이렇게. 자기 물건을 빼앗아 온 거예요. 자, 이럴 때도 어쨌든 나는 점유를 하고 있었고 얘는 침탈자니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어. 204조.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분명히 을은 소송에 나가서 제 건데요, 판사님. 제가 뭐 애를 두들겨 팬 것은 잘못했지만 반성하지만 제 거예요. 내 거라는 소리 할까 안 할까? 하겠지. 하지만 여기서 우리 법조문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예요. 점유를 빼앗겼다고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에 본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가지고 재판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설령 소유자가 빼앗았다 하더라도 빼앗았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다시 이제는 빼앗을까요? 소송을 할까요? 소송. 그러면 본권에 관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이니까 점유의 소에서는 졌지만 본권의 소에서는 이길 수가 있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344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죠. 그렇게 재판하지 않지, 판사들은. 근데 한 번씩 판사들, 그렇게 재판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 판례까지 올라간 게 점유에 관한 소인데 본권이 누구한테인지 가지고 재판해버린 거지. 그냥 판사가 술 먹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망신당한 거죠. 대법원 어떻게 사법고시는 어떻게 패스했냐, 너는. 점유권 본권도 모르면서 이렇게 해갖고 막 좀 이렇게 그런 망신당한 사건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소유권으로 가서 주의 토지통행권, 건축법상에 도로의 폭에 관한 제한 규정 뭔가가 있지? 2m 규정. 이 건축물 대지로 쓰려면은 도로에 2m 폭을 두고 접해 있어야 된다는 규정. 그 규정만으로 당연히 그 반사적인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2m 폭이 보장되는 통행권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법은 사법이고 프라이빗 아시겠죠? 건축법은 공법이잖아요. 공법에 2m 규정이 있다고 해서 사적 권리인 주의 토지 소유권이 2m 폭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도 참작은 해보겠다고 해요, 판례가. 참작은 마땅히 참작은 해야 하나 당연히 공법과 일치하는 폭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가 생겼을 때 그 토지의 특정 승계 이내 걔는 무상의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지. 그러니까 분할을 하면 일부 양도가 있으면 무상 통행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직접 당사 사이에서만 인정되지. 직접 당사 사이에서. 이게 공유하는 토지였는데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을 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한 토지가 생겼을 때 을은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때 얘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토지를 다시 팔았으나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다시 한번 특별 승계가 되면 얘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보상을 하고 다녀야 한다. 그렇죠? 네,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 인정이 된다. 그다음 이거는 뭐냐? 그것도 한 번도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토지 일부가 양도되어서 무상통행권이 인정이 되는 이상 제3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무상통행권이 인정되면 제3자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권은 인정 안 하겠다. 여기 일부 양도로 되어 있지만 분할도 원리가 똑같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다시 설명을 해볼까요? 이게 여러분들 공유하는 토지가 여기서 분할되었어요. 분할되면 여기를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여기를 다니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여기를요. 제3자 소유 토지에 돈을 내겠대. 그쪽으로 다니면서. 돈 내도 못 다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에서 일부가 양도되거나 분할이 되어서 무상통행권 인정이 된다면 그 이웃 주변에 제3자 소유 토지라는 통행권을 아예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지. 아예.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상대관계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 자, 소유권의 취득으로 가겠습니다. 소유권의 취득에 취득 시효, 전문취득 시효, 전문취득 시효에서 자, 얘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기 소유의 부동산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자기 건데 왜 시효 취득을 주장할까? 자기 건데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지 않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기 거라는 추정을 못 받는다. 입증 곤란에 빠져 있다. 자, 그 사람은 차라리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등기를 다시 가져와라 이거지. 그런 차원이라면 요거요. 요 판례가 서로 모순은 아닌데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적법하고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아예 소유권을 취득을 한 사람이 취득한 그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로 하고 있다면은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가 없지. 그 말은 무슨 말? 너 이 상태에서는 넌 취득시효 주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긴 된다고 그랬잖아, 자기 거도. 다르지. 여기는 자기 앞으로 뭐가 돼 있지 않고 등기돼 있지 않고 여기는 등기를 마쳤다. 자,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가 뭐냐?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는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점유라고 하는 사실을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로 승화시켜서 높여서 보호해서 법질서를 안정화시킨다. 1번. 두 번째, 진정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증명 곤란에 빠져 있다는 사람을 구제하는 측면이 있다. 2번.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 너는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더 높여서 올라갈 데가 없다는 거죠. 너는 어디 하늘나라로 갈래? 그리고 너는 소유자라고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라고 추정을 받게 된다. 증명 곤란에 빠져 있는 상태도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불순한 다른 의도가 있는 거다. 그래서 너는 이 상태에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뭐 사건은 굳이 모르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자기 소유 부동산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전제는 뭐냐? 그게 내 거라고 등기가 돼 있지 않을 때만 그런 거죠. 등기돼 있지 않을 때만. 그 다음에 한 필의 토지 일부나 공유 지분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이 됩니다. 이 토지 일부네. 여기가 경계가 여기예요. 법적 경계가. 담을 잘못 세운 거지. 담하고 경계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요거 비금친 여기요. 여기는 갑의 토지인데 을이 점유를 한 거죠. 요 점유 기간이 20년이 된다면 이 부분의 시효가 완성될 수 있죠. 토지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만 점유하고 있다는 징표가 있죠. 담이라고 하는 거. 징표가 존재하고 나중에 20년 되고 난 다음에 여기를 분필해서 이전기 받으면 되죠. 토지 일부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가능하고 공유 지분에도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분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는 혼자서 점유하는 경우가 아니고 어떻게 점유하는 경우? 공동점유, 여럿이서 공동점유. 혹시 저거를 조작하면 되지. 여기 을과 병이 이 토지를 같이 점유를 했다면 그럼 이 부분도 같이 점유한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의 소유권은 하나인데 소유할 사람은 두 사람이니까 뭐 특별한 사정가 없으면 지분 2분의 1씩 가져가게 되겠지. 이렇게 공동으로 점유하게 되면 지분에 대한 시효 취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은 둘로 나눠서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땅 부분은 시효취득이 되고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안 된다는 거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얘들은 전유분하고 분리처분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도를 20년 동안 점유했다고? 소유 의사를 가지고? 그러기도 힘들지만 설령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복도에 대한 소유권이 따로 생길 수는 있다 없다? 없어. 분리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지. 하지만 대지 사용권은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집합 건물을 구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한 10명이서 이런 건물을 구분 소유한 거지. 자, 다시 우리 공식.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건물의 부지를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점유. 그럼 여기서 구분 소유했으니까 어떤 부분은 공동으로 소유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부분에 땅 부분은 공동 점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한 필의 토지에 대한 지분을 나중에 시효로 취득하게 되고 그 시효 취득한 권리들이 대지 사용권이 되겠지. 집합 건물에 대한 대지 사용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나중에 등기를 함으로써 대지 사용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 시효 취득이 된다. 공용 부분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취득 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완성되기 전이면 1번과 2번 사이를 얘기하죠? 여기가 완성이니까 여기는 완성 이후고 전에 부동산의 압류나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죠. 왜? 취득 시효가 중단되려면요. 판례는 종래의 점유 상태, 평화로운 점유 상태의 계속이 파괴가 돼야죠. 점유를 못하게 해야지 시효가 중단되는데 부동산의 압류나 가압류가 되었어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그치지 실제로 토지를 뺏어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압류가 가압류가 된 채로도 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 없어요? 오히려 시효 완성이 끝나고 나면 이 압류나 가압류는 없애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압류, 가압류는 취득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20년이 넘도록 소유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해왔어요. 이미 시효는 완성되었네요. 을이 취득 시효를 주장한다면 스스로 자신이 하는 점유에 소유사가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요? 없죠? 왜요? 소유사로 점유하는 것은 뭐 되기 때문이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자주니, 평온이니, 공연을 하나도 입증할 책임이 없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기본값이거든. 자, 을은 점유기간 중에, 자, 점유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1번에서 3번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다 점유한 기간이잖아요. 여기는 시효 진행 중이라 그러고, 여기는 뭐라고 해요? 시효 완성 후. 여기 통틀어서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한 번도 없다네. 여기도 갑, 여기도 갑, 여기도 갑. 계속 갑이래. 여기 한 20년 점유했고, 여기 10년 점유했는데. 계속 갑이면은 취득시효의 시작점을,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지. 임의로 선택해도 제3자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요 30년 동안 흐르는 동안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다면 등기부에. 그러면 임의 선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제3자를 해치게 되거든. 잘못하면. 자,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를 하면, 등기를 마치면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하여서 소유권 취득하죠? 조기로. 소급하죠?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급표가 있다. 취득시효 완성 효과의 소급표가 있어서 요거 한 30년 동안 저 토지를 쓴 게 결과적으로 을은 자기 땅을 쓴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 동안에 생긴 과실들, 얻은 이익들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죠. 그 얘기가 밑에 4번에 나오네.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이야. 등기하기 전인데 시효는 완성되었고, 그래도 토지 소유자 갑은 시효 완성을 이미 해버린 을을 상대로 그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죠. 없고, 불법 점유를 주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죠.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았어요.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했다는 거죠. 행사를 했어요. 이 등기 청구권의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시효 완성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소유권 상실을 염려해서 이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시효 완성 이후에 바뀐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얘한테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거지. 이 갑의 처분으로 인해서. 이때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주의하실 것, 무슨 책임을 묻는다?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틀린 표현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왼쪽. 뭐라고 되어 있나? 불법의 책임에 채무불이행 책임. 그러면 X가 되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가 판례는 이렇게 들고 있어요. 갑하고 즉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과 시효 완성자 을 사이에 채권 채무가 생기긴 생겼어요. 등기해줄 채권 채무. 하지만 그게 무엇을 통해 생긴 게 아니다?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성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저렇게 알고 처분해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책임? 불법 행위 책임을 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요거를 채무불이행으로 바꿔서 문제를 한번 나올 때도 됐어요, 이제. 위에서 병이 악이 허니가 아니고 악이어도 다 알고 샀어도 상관없는 거지. 채권이기 때문에. 이중매매하고 똑같이 을은 악의 병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시효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시효 완성 이후에 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선이건 악이건 불문하고 소유자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쵸? 선악을 흠나고 대항 못해요. 하지만 혹시 얘가 이렇게 등기청권 행사를 받았는데 알고 처분하는 것도 불법행위라면서요. 그 불법행위에 알고 있는 정도를 벗어나서 뭐 했다면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할 수도 있잖아, 병이. 그러면 그들 사이 매매 계약이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가 될 수는 있지. 이중매매 법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혹시 갑이 병과 통정하여서 허위로 병에게 등기를 이전했다. 통정해가지고 이렇게 통정해서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겼다는 거지. 그렇다면 틀린 지문부터 볼까요? 이 을이 직접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소유자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된다? 갑을 대위하여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소시켜서 갑의 명의로 돌리고 갑에게서 이전을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었어요.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그럼 나가리죠. 이렇게 되면 완성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까. 근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소유자가 바뀐 시점을 요게 키워드네요. 뭐로 삼아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여기 소유자 바뀐 시점을 또다시 20년의 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취득시효 기한이 경과한다면은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죠. 이른바 뭐죠? 이게 2차 취득시효. 2차 취득시효예요. 1차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등기청권이 생겼는데 그 사이에 소유자 바뀌어버려서 등기하기 전에 나가리 되는데 소유자 바뀐 시점을 뭐로 삼아서요?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서 또다시 20년이 흐르면 2차 취득시효 완성을 통한 새로운 등기청권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는 다시 1, 2 구간이 된 거예요. 점유 시작 후 시효 완성까지. 요 사이에는 소유자가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도 돼요? 바뀌어도 되죠. 새로운 취득시효 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을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갑이에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얘가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권의 행사를 안 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갑이 은행 가서 대출을 받고 자기 땅에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건 딱히 불법 행위는 아니죠. 그때 이 저당권은 시효 완성 이후의 물권자예요. 시효 완성의 힘으로 제3의 물권자를 해칠 수 없으니 등기를 마친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없어지지 않죠. 그렇습니다.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갑이 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을이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를 해도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혹 붙은 채로 저당권이 설정된 그 상태 그대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거죠. 원시 취득인데도 불구하고 저당권이 붙은 채로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이 실행되려고 들썩대네.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 실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을이 돈을 대신 갚았어요. 저당권 없앴지. 그래도 뭐를 행사 못한다는 거죠? 구상권 행사 못하죠? 이건 혹을 제거해서 저당권의 부담을 제거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기 이익을 위한 행동이에요. 채무자를 위해서 대신 갚아준 게 아니고. 그래서 을이 병에게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갑에 대하여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는 없다.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은 거의 안 했죠. 대상 청구권 이야기. 대상 청구권. 여기서 대상이란 뭐냐? 대상, 대신해서 받는 보상 이 소리죠. 금상, 은상, 동상, 대상. 그 대상 아니고. 대상 청구권은 뭐냐? 여기 왼쪽에 개념이 좀 나와 있네요.
대상 청구권이란 어떤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 되었어요. 불능. 이것도 불능 스토리예요. 불능케 하는 사유로 인해서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가름하는 이익을 가지게 된 거야. 이게 대상이에요. 가름하는 이익. 취득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을 나한테 주시지 라고 청구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어요. 갑은 을에게 이 동그라미를 줘야 될 채무가 있었어요. 이 동그라미라는 물건을. 근데 그걸 못 주게 된 거야. 못 주게 된 데는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원인에 의해,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동그라미를 못 주게 되면서 잃으면서 별을 갖게 된 거지, 이렇게. 별. 동그라미에 가름하는 이익을 가지게 된 거야, 채무자가. 그러면 채권자는 원래는 뭐야? 그 동그라미 줘라고 하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동그라미가 없어지면서 별이 생겼으면 별 줘,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대상을 나한테 넘겨줘. 이게 뭐야? 대상 청구권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수용되었을 때. 토지를 매매 계약을 했어요. 토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의 권리는 그 토지 소유권 넘겨줘라고 하는 권리잖아요. 얘는 소유권, 토지를 줄 채무지. 근데 계약 체결 이후에 토지가 뭐 되었다는 거죠? 수용. 그럼 토지는 없어진 거지, 법적으로. 그럼 못 주게 된 거잖아요. 대신 가름하는 이익을 가져 안 가져, 채무자가. 가지지. 그게 바로 보상금 받을 권리잖아요. 그 보상금 받을 권리, 사업 시행자로부터 요거 자체가 대상인 거야. 그러면 을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가봐, 매도인, 나 말 들어보세요. 그게 아직은 당신 땅이어서 당신에게 보상금이 나오게 되겠지만은 나랑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큼 자금 주면 나한테 넘겨줄 약속되어 있는 토지였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 대상, 토지가 사라지면서 생긴 대상도 내 겁니다. 내 거. 권리가 나한테 있습니다. 근데 잔금 드릴 테니까 보상금 받을 권리 나한테 넘겨줘요. 라고 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대상 청구권이야. 그럼 대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를 받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도 잔금 다 줘야 돼, 안 줘야 돼? 다 줘야 되는 거죠. 자기 채무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용이 되면 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근데 수용은 여러분들 또 뭐시기도 했죠, 우리가? 그거 위험부담 얘기 아닌가? 위험부담? 이게 지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후발적 불응이 된 거잖아. 둘 다의 잘못 없이.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자면 뭐 계약 해지할 것도 없이 계약 종료되고 얘는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하고 얘는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해서 돈은 안 드립니다. 잔금 안 드립니다. 계약금 중도금은 돌려줘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선택이 있네. 위험부담. 근데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지. 위험부담으로 갈 것인지, 근데 매매 대금, 약속된 대금보다 보상금이 훨씬 많이 나오네? 그럼 위험부담으로 가면 안 되지. 뭐로 가야 되죠? 대상 청구권으로 가가지고 내 잔금 넣을 테니까 보상금 넘기세요. 이렇게 하는 게 대상 청구권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취득 시효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일어나느냐? 시효가 완성되었어요. 시효가 완성되어서 그 토지 줘요라고 하는 권리가 생겼는데 등기 가져가기 전에 이 토지가 뭐 되었다? 수용. 그럼 딱 된 거지. 그럼 얘는 토지를 못 주게 되면서 대상 보상금 받을 권리 생겼잖아요. 그거를 나한테 넘기라고 하는 거지, 시효 완성자가. 그게 대상 청구권이에요. 근데 이건 무조건 넘겨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공평의 원칙일, 공평. 경우의 수를 두로 나누어서 얘가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 권리를 행사를 했어. 시효 완성했으니까 등기해줘요. 막 그러고 있는데 이 갑이 버틴 거지. 무슨 시효는 뭐 내 친구가 최시효다 막 그러면서요. 막 그래가지고 막 버텨가지고 소송을 막 싸우고 있던 와중에 수용이 확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보상금은 얘한테 오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내가 등기청권 행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대상 청권 행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얘도 시효는 완성했지만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시효 완성 사실을. 그래서 그냥 점유만 하고 있지 권리 행사를 한 적이 없고 얘도 몰라. 그래서 토지가 수용되면서 그냥 주인이 보상금을 타버린 거지. 그럴 때는 나중에 보니까 시효 완성 이후에 수용이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그럴 때는 얘가 정당하게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탄 거잖아. 그럴 때는 시효 완성자가 그 보상금 내놔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대상 청구 행사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시효 완성 이후에 토지가 수용되었을 때 을이 갑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보상금 나한테 주시지 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행 불능되기 전에, 수용되기 전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주장을 했거나 등기청구권 행사를 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했었을 때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런 권리 행사를 한 적이 없다면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등기부 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동안 점유하면 소유자 되는 건데
갑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취득서를 완성을 했다네. 그런데 갑 명의의 등기가 중복 등기의 후등기로 무등기라네. 두 번째 등기여서 요럴 때는 그 부동산을 10년 동안 점유해도 소유자가 될 수 없죠. 없습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등기부 취득서의 요건인 등기는 무효 등기라도 무방하지만 1부동산 1용지주의, 지금은 1기록주의라고 하겠죠. 여기에 위배된 중복 등기의 후등기는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 중복 등기 후등기 가지고 부동산 점유해도 등기부 취득서를 인정할 수가 없다. 또 이게 10년 동안 나 혼자서 소유자라고 꼭 등기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틀린 지문. 10년간 반드시 자기 자신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X. 옳은 지문은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서 10년 동안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점유의 승계 병합이 허용되듯이 등기의 승계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사람의 무효 등기가 한 5년, 내가 무효 등기한 게 한 5년, 5 플러스 5 하면 10년 등기되는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점유도 붙이듯이 등기도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서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갑은 점유 개시를 할 때, 점유를 시작할 때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면 됩니다. 틀린 지문은요, 10년 내내 계속해서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해야 된다. 틀렸고요. 점유의 시초, 개시 시에 선의 무과실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그 얘기 나오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갑은 자신이 점유를 시작할 때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 다른 부분들은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미 완성이 된 이후에 갑 명의 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의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첨부, 부합 혼합 가공. 자,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 부동산에 물건이 붙을 때 부동산의 소유자가 돼버리죠. 부합돼 버리면. 부합하는 물건은 반드시 동산에 한한다. X. 부동산이 부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증축을 했는데 증축 부분이 뭐가 없을 때 그렇다? 독립성이 없다. 복층식 개조하면 건물 위에 건물이 올라붙은 거잖아. 부동산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나무, 타인의 임야에 권원도 없이 수목을 심어서 무단식재를 하면 얘는 토지에 부합되죠. 토지 일부가 됩니다. 이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토지에 부합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단식재가 아니고 토지 임차권에 기하여서 나무를 심었어요. 정상적으로 토지를 빌렸지. 이 나무는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고 독립된 물건이죠. 토지가 훗날 경매되더라도 이 수목은 낙찰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에 이번에 무단 경작한 농작물은 무단 경작해도 부합되지 않으니 경작한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고요. 자, 이건 이제 건물의 증축이에요.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라는 것은 임대인 허락하에 임차 건물을 증축을 했네. 증축을 한 부분이 생긴 게 구조상 이용상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뭐가 있다고요? 독립성이 있어. 그러니까 가건물을 임차를 한 임차인이 옆으로 증축을 했는데 옆에 그 증축한 부분이 면적도 더 넓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거지. 그렇다면 증축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 임차인 소유의 물건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객체가 될 수, 독립성이 있다면. 반대로 없다면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뭐 되어버렸다? 부합되었다는 말이 거의 이퀄, 독립성이 없다. 그 복층식 개조 사건처럼요. 그래서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건 전체적으로 하나의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이 증축한 부합된 부분도 경매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법원이 실수해서 경매의 목적물로 평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까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의 물건이니까.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물청. 자, 이거는 일단 213조. 어떤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점유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접 점유자는 물건을 안 가지고 있어도 점유하는 자가 맞죠. 간접 점유자는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이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지. 반면에 점유 보유자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점유자가 아니므로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자격이 없죠. 그리고
소유자는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뭐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 그럼 소유자가 달라고 해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거부한다? 뭐지 이게? 뭐죠? 뭐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이런 거 있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게 없으면요. 없이 점유하면 무단점유지 않습니까? 그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이 213조 단서가 얘기하는 소유자에게 대항하여 점유할 권리가 나한테 있는데 라고 점유할 권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야기들이에요. 자,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 보관을 위탁받은 건 임치죠, 임치. 그랬을 때 요 수치인, 얘는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있죠? 그래서 소유자가 반환 청구하면 거부할 수 있지. 카센터에서 차를 보관시켰다고 인근 주차장에다가 근데 차주가 내 차입니다 달라고 하고 찾으러 왔어요. 얘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예요, 있는 자예요? 있는 자죠. 유치권자가 나한테 부탁했다, 신신당부했다. 특히 당신한테 내어주지 마라 그랬다. 그렇게 거부할 수가 있죠.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예요. 얘는 어떨까요? 얘는 유치권자가 공사 도급을 했는데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를 못 받아서 유치하고 있던 중에 계속 수리비를 안 주니까 열받아서 임대를 놓아서 월세로 충당해야겠다라고 하고 무단 임대를 놓은 거지. 유치권자를 함부로 이렇게 임대하면 돼야 안 돼요? 의무 위반이죠. 하지만 임대차는 채권계약이어서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고 임차권이 생기긴 생깁니다. 하지만 소유자는 이것 자체를 문제 삼아서 당신 무단 임대는 의무 위반이야. 유치권 소멸시키겠어 라고 소멸시켜버릴 수 있어 없어요? 소멸시켜버리고 소유권에게서 반환을 청구하면 얘는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얘를 상대로는 없지? 얘 점유할 권리가 뭐 원래는 있긴 있었지? 임차권. 하지만 그 점유할 권리의 족보는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어서 오로지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자기 채무자 임대인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갑에게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무단점유자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 임대차에 의해서 유치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에 기한 점유할 권리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무단임대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됩니다. 쫓겨나죠, 이 임차인. 또 이거요. 토지 매도인은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넘겨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서 얘를 다 등기한 이자. 이자는 어떨까? 그러니까 자기 매수인의 매수인에게 얘가 소유자랍시고 반환 청구를 했던 사건이죠. 얘 점유할 권리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있죠? 그렇죠? 얘가 등기를 안 했어도 매수인으로서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 매매를 통해서 이 권리가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달라 그러면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래서 토지 매도인 갑은 저 그림에 넣어볼까요? 미등기 매수인 을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물청, 내 토지예요, 줘요 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지. 얘들은 다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지 못하여서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면은 건물의 전세권자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뭔 소리냐 이건. 자, 병소유 토지에 지상권, 임차권을 취득해서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그 건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와서 살아요.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지상권자가 그럴까요? 지로를 2년분 이상 안 준 거지 얘가. 지로 안 줬어. 그럼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죠. 소멸시켜버렸지. 소멸시켜버리면 이 건물 여기다가 그대로 둘 수 없지. 팔 수도 없지 이건 이제는. 그러면 병은 건물 철거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갑에게? 철거해줘야 되죠. 누구한테 해야 돼? 갑에게 을에게? 갑에게 해야지. 을은 전세권자인데. 그 갑에게 철거 청구 넣어서 소송해서 이겼어요. 철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을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여러분들? 나가라고 퇴출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을은 지 아무리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이 건물 자체가 무단 건축물이 돼버린 거잖아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이 건물의 세입자들도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가 없고 다 쫓겨난다는 거지. 철거당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면 무효 등기겠지.
무효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이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권리는 다 소유권에서 비롯된 뭐라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소멸시에 걸리지도 않고. 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방해의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 틀렸죠? 방해의 예방이나죠.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옹벽 설치를 해주시고 담보도 제공해줘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 방해 예방 청구에 있어서는. 그리고 물청은 방해 배제하는 그 행위 자체를 청구하는 것이지 방해의 배제는 내가 할 테니 당신은 돈을 좀 조달해 봐봐요 라고 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사건에서도 이 윗 토지 소유자는 아래쪽 토지 소유자에게 옹벽의 설치를 청구하는 건 가능하지. 근데 얘는 지금 뭘 청구했던가요? 옹벽 설치 비용을 달라고 그런 거. 내가 설치할 테니까.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배제에 소요되는 비용, 방해 예방의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비용 청구하는 권리는 아니지, 물청이. 그 다음에는 이제 무단건축물, 철거 문제죠. 이거 완전히 섭렵을 해두셔야 되는 건데,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건물은 을 소유다. 무단으로 지었어도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라 라고 퇴거를 청구할 수는요 없죠? 건물 주인에게 땅 주인이 나가라고 말하고 할 권리는 없잖아요. 퇴거를 청구할 수 없죠. 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죠. 근데 만약에 이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했다면, 그래서 인도를 해버렸다면, 이때는 여전히 건물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해야 되죠. 누구를 상대로 하면 안 되고, 병은 임차인인데 건물의 철거 권한도 없고 부지의 점유자도 아니므로 을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을을 상대로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소송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철거 집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 병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출 청구해야 되죠. 이때 병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갑은 병에 대해서 건물로부터 퇴출을 청구할 수 있고 이 퇴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5번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임대를 한 게 아니고 을이 정에게 이렇게 무단으로 지어놓은 건물을 미등기인 채로 팔았다는 거지. 팔아가지고 정이 그 건물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미등기 매수인. 자, 미등기 매수인은 샀는데 등기를 안 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소유자가 아니지만 이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고, 그쵸? 부지의 점유자로 인정이 되니까 건물 철거 청구 및 대지 인도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 아니라 누구다? 현재 정을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와중에 갑이 토지를 병에게 팔고 등기를 해줘 버렸어. 그럼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거죠.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하라, 토지 돌려달라 등등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고, 이 모든 청구는 누가 해야 된다? 이제는 소유권과 함께 물청도 병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7교시였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8교시 가겠습니다.